확실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은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째 하락하면서 오늘은 2,530선에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대형주 중심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하락한 건데요. 이에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업이 가장 크게 하락했고요. 이어서 섬유, 의복, 비금속, 광물 등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사드 보복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이 현대차 3인방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또 광군제 하루 판매액이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국내 화장품, 유통주 등이 상승한 점도 도드라졌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은 오늘도 상승하면서 741선에서 연중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광군제 수혜주들이 올랐고 또 셀트리온 3인방도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전에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그만큼 산업과 섹터를 잘 분석을 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수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지수를 누가 이끌고 있는가? 결국은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을 끌어당기면서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받쳐주는 수급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기관들의 수급이 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사실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개인들 매수의 위주의 장세였었던 부분이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까지 계속 매도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특징적으로 기관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도 이 매수세가 조금 연결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2007년 이후로는 거의 역사적으로 최대 매수 규모가 좀 최대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2015년에도 시장이 올라갈 때는 개인들의 매수세 플러스로 기관의 수급이 좀 따라 붙었었는데 그 이후에 하락장 때는 개인만 매수하고 기관 외인들이 전부 다 팔았었던 장세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끌어올리려면 개인만 매수를 할 게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이 주도적인 수급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결국 실적 시즌이 가다 보니까 기관들이 오히려 그동안 숨죽였었던 종목들을 다시 사기 시작을 했고 결국 저평가 종목들을 사면서 이 기관들의 수급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중국 관련된 종목이나 또는 저 우라노스가 강조드렸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이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데 그런 업종으로는 반도체 그리고 중국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장 속에서는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총 6종목이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가장 큰 급등세 나타낸 ESA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A는 중국 공영 채널 중앙 방송이죠. 이 CCTV 예하 기관과 손을 잡고 현지 미디어 콘텐츠 관련 사업에 착수한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내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로써 이 한중 엔터 관계, 엔터 교류가 물꼬를 틀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ESA라는 기업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 과거의 사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이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자, 이 기업이 사실은 엔터주가 아니라 게임주였습니다. 우리 과거 90년대 PC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창세기전이라는 게임을 만든 바로 소프트맥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소프트맥스가 이제 사명을 좀 바꿨죠. 바로 2016년 하반기에
영화 아저씨와 설국열차를 만든 유명한 감독들, PD들을 영입을 하면서 엔터 사업으로서 약간은 좀 전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ESA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엔터 사업 부분으로 지금 사업 부분을 좀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중국의 현재 공영 채널과 또 손잡고 MOU 체결을 했다. 이 이슈로 인해서 또 엔터 사업 부분들에 대한 또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중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다 보니 약간의 이제 중국의 중자만 붙어도 좀 급등 나오는 이런 테마성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ESA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은 그리 좋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상한가 간 거 요거에 대해서 혹시나 뭐 이 종목을 뒤늦게 접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는 접근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적자인 종목이나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하루 상승에 그칠 뿐이지 연속적인 상승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보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종목을 선침해 하시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뭐 선침해를 하기는 어려운 패턴이고 혹시나 이 종목을 지금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윗단에서 이제 좀 물렸던 분들이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에 52주째 뭐 신저가가 나왔던 패턴인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3,500원대 오늘 상한가 윗단에서 매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뭐 오늘 상한가 갔는데 내일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크게 위험하다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은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반짝 상승에 그치기 쉽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당일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유니더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더스의 최대 주주인 김성훈 대표가 보유한 지분 300만 주를 오늘 이오제네틱스 투자조합 등에 양도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런 공시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사실 뭐 유니더스가 이 업계 자체에서는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뛰어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에이즈 관련해 가지고 성병 예방을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에 또 유명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니더스가 사실은 뭐 시장에서 조금은 뭐랄까요? 좀 소외됐고 실적 또한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 최근에 실적이 좋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영권 승계 작업 때문에 좀 매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통해서 최대 주주 변경 수반이라는 공시가 떴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적자인 기업이 최대 주주를 변경을 하게 되면 그만큼 경영권 개선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좀 전망치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호재성이 조금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공시가 나오기 전에 알고 접근하기는 어렵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역시나 테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보시면은 사실 8월 달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한 달 가량 정도 주가가 좀 빠지고 나서 재차 10월 달에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이 종목이 상승할 거라고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일봉상 보기보다는 사실 주봉상 보면 얼추 답이 나옵니다. 자, 주봉상 보면 그러니까 바닥으로 내려 꼽던 종목이 어느 순간 거래를 터뜨리면서 상승을 한다. 제가 일단 이런 종목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시킨다. 이런 자리들은 일단은 뭐 관심을 한번 가져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들은 지켜를 보셨다가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하단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상승을 깨트리는가 안 깨트리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깨트리지 않으면서 거래량을 감소시킨다. 요거는 바로 그렇죠. 앞전에 이 매수 주체가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시킨다. 자, 요런 구간 때는 바로 이제 매수
주체가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고 매집을 하다가 그렇죠. 앞전에 이 거래량을 매집을 하면서 이 뒤에 매집을 한 구간대가 앞전 첫 번째 거래량 대비해서 크게 한번 뚫어주는 구간대. 바로 직전에 전고점을 좀 크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구간, 바로 이런 자리가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해야 될 만한 패턴이고요. 그리고 이런 주봉상 공략하시는 분들도 이런 자리들을 좀 공략하신다라면 오늘장의 급등전의 선침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주봉상 이 전고점 돌파 매매 방법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종목도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매매법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매매법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은 한한령 해소 기대감에 엔터주의 상승세도 돋보였는데요. 이전에 전문가님께서 이 엔터주 꼭 눈여겨보시라고 강조한 바 있었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키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키스트라는 종목 사실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바로 엔터주 중에서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라고 한번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장에 이 장 중에 뭐 28% 정도 상승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그래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좀 증명이 된 하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뭐 어쨌든 엔터주들 중국 관계돼가지고 외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다 보니 이제는 그동안 뭐 문화 콘텐츠 부분들이 외교적인 부분으로 피해를 봤다라면 이제는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정말 한류를 이끌어가는 연예인 사업 부분들이 이제는 좀 크게 한번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그럼 어떻게 선침해를 해야 되는가?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들어온다고 했죠? 외국인이나 또는 투신 연기금, 이 기관의 수급을 잘 보라고 했을 겁니다. 자, 개인들의 매수세가 아닙니다. 보시면 지난 10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개인들은 파는 반면에 외국인들만 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매매를 어떻게 할까요?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차트로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한두 번의 매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쌓아가면서 누적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 분명히 보였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수급만 제대로 봤다고 하더라도 이미 답이 나왔던 종목이었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 바로 9월달 이후죠. 자, 9월달 이후에 바로 10월 달에 첫 번째 상승을 한번 나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신저가 종목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첫 번째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자리들을 공략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보통 이제 진바닥을 잡고 싶은 욕심은 과하나 사실 뭐 진바닥이 확실히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을 그냥 좀 지켜보셨다가 두 번째로 한번 눌리면서 재차 이 거래량을 한번 보면서 수급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매집되는 수급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구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세를 쌓아가면서 정확하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바로 요 구간대에서 소위 말해 뭐 개걸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매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정확하게 2,050원 구간대를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구간대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구간대에서 5일선 위에 안착을 시켜버린다? 바로 이런 자리가 보통은 급등을 한번 쏴버리는 그런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적으로 이 구간대가 삼각수렴형 패턴이기도 하고 이 외국인들의 매집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오늘장에 한번 급등이 나올 거라고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선침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가끔씩 요즘에 보입니다.
제가 이런 패턴의 종목을 한 3개 정도 뽑아봤는데 내일장에도 한번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키스트 같은 패턴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런 패턴의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뭐 또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기술적 매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종목의 패턴에 맞는 종목까지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키스트 살펴봤고요. 이러한 엔터주는 앞으로도 날개를 달 것이다. 이런 점 참고해 보시고 또 기술적 매매법 아직도 조금 낯서신 분들은 잠시 온라인 방송에서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총 3종목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린노트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 본 방송이 끝나고도 또 추가적인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보이고요.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의 첫 시크릿 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사실 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은 정말 많은데 결국은 지금 시장 주도주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뭐 제약 바이오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결국 제약 바이오가 펀더멘탈,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적합한 종목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글쎄라는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실적을 동반하면서 시장의 주도적인 이슈가 누구신가? 결국은 바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2018년에도 중국 관련된 이슈에 부합한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인 중국 관련주에 대한 강의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집중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스크린 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어느덧 또 한 주의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시장이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또 즐겁고 내 계좌가 또 살찌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동안 제가 한 달 전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던 그 종목들 지금 어떻습니까? 대시세를 분출하면서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 시장 방향성을 알고 가는 사람은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재밌고 즐거운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 방향성을 모르고 아직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또는 산업이 어떤 산업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이렇게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데일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 오늘 시간 꼭 주목하셔서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시크릿 노트 방송 보면서 정말 수익 잘 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쵸? 오늘도 열심히 또 필기하시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그러면 강의를 통해서 오늘 주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제 행사가 있었죠. 바로 이제 에이펙 행사를 위해서, 에이펙 행사를 통해서 바로 중국과 한국 간의,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전부터 소개를 시켜 드렸을 텐데요. 분명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외교적인 부분을 해소를 할 거다라고 했을 텐데 마침 이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국 간의 건강하고 안정된 관계를 위해서 힘을 쓰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죠. 뭐 어쨌든 지난 1년 동안은 외교적인 마찰로 인해서 양국 간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양국 간의 화해가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사실 이제 외교부에서 한중 관계가 현재 중대한 시점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을 정도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바로 외교부 장관이죠. 강경화 장관이 이제 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국까지 거쳐가지고 외교적인 순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순회를 하면서 과연 이제 이 외교적으로 관계된 나라들과 거기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그 나라에서 점점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또는 호재성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우리 그동안 사실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제 거의 80%의 기업들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리학적으로 가까운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간다라면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2018년에도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요.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 제가 예상을 했던 내용 그대로죠, 여러분들. 지난 10월 30일, 바로 10월 달입니다. 10월 2주 전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과거 2012년에 9월 달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인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치열했을 텐데 분명히 그 센카쿠 분쟁 때문에 반일 감정 그리고 반중 감정으로 인해서 양국 간의 국민들의 외교적인 정서가 정말 좋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 러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을 했었고요. 그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결국 외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됐고 2013년 9월 달에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요거 제가 10월 30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맞아떨어졌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일을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대처가 됩니다. 이거는 역사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이렇고 미래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실적이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펙 행사 바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외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또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증명한 행사가 바로 주말에 있었는데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바로 11월 11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토요일 빼빼로데이였죠. 자, 하지만 중국에서는 관군제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자, 제가 뭐 2주 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이 관군제 무슨 날입니까? 바로 중국의 솔로데이라고 합니다. 관군제는 중국어고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솔로데이입니다.
1이라는 숫자가 혼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는 이 광군제 11월 11일을 솔로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들에 의한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물건들을 소비하는 형태를 갖기 시작했고 이걸 통해서 소비의 날이 됐는데 자, 요거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 최대 기업인 알리바바에서 이 광군제를 솔로의 날이다라고 지정을 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소비를 좀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물건들을 할인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년 전부터죠. 자, 지난 2016년 11월 11일은 하루 매출이 20조를 기록을 했는데 바로 지난주 11월 11일에 하루 매출이 28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33% 정도 증가한 매출입니다. 자, 어마무시하죠? 와, 이 하루 동안 매출이 28조 원이라면 여러분들 이게 규모 자체가 예상이 되시나요? 아, 이거는 참 어떻게 28조 원. 참 막연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쇼핑의 신 마윈이라는 인물, 이 인물이 유통의 역사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초 만에 1억 위안이라는 매출을 만들어냈는데요. 야, 단순히 11초 만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3억 가까이의 매출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매출에 어떻게 이 매출이 나왔는가를 한번 소비 형태를 확인을 해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마트를 가든지 또는 백화점을 가면서 소비 형태가 이루어졌다라면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그쵸 PC라든지 또는 태블릿 PC 또는 휴대폰으로 이제는 쇼핑을 할 수 있게 돼서 쇼핑 형태가 이제는 모바일 거래를 하는 비중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자, 92% 정도의 모바일 거래. 야, 이거는 상당히 젊은 층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그쵸, 나이 불문 안 가리고 이제는 마트를 직접 가기보다는 휴대폰으로 직접 쇼핑을 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도 이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또는 홈플러스 같은 이런 대형마트를 직접 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나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바로 집에서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장을 보고 배달을 바로 오게 되는 그런 소비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과거 대비해서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좀 더 덜다 보니 당연히 소비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소비의 이 시간도 단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단은 이 중국의 광군제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 광군제의 올해 키워드가 무엇이었느냐? 요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모바일과 젊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형태로 소비를 이루다 보니 모바일이라는 키워드가 생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가전제품이라든지 또는 의류 또는 게임기 또는 화장품 같은 여러 이런 소비 형태들을 모바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는 건 당연히 모바일 시장에 대한 부분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쪽으로 이제 쇼핑을 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 연령대가 또 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 중국의 소비 트렌드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은 2015년에는 모바일 매출 부분이 한 69% 정도 됐고요. 2016년에는 82%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모바일로
매출 부분이 총 매출 28조 원에서 90%가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의류, 화장품, 뭐 가전제품 등등등 이런 소비 형태가 모바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소비 형태보다도 훨씬 더 커지다 보면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은 층의 소비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알리바바의 소비층 80%가 25세 이하라고 결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25세 이하의 이 젊은 층들에 대한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건데 그야말로 알리바바가 젊은 층들이 최근에 어떠한 소비 형태를 이루고 있는가, 어떠한 물건들을 가장 많이 사는가를 빅데이터로 도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고의 빅데이터 회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이런 알리바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력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의 소비 형태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빅데이터를 모으는 기업들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광군제가 중국 시장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형태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1월 11일 날 혹시 명동을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명동을 한번 가봤는데 글쎄요, 올해 초에는 조금은 냉랭했던 분위기에 반해서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차츰차츰 길거리에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명동 또는 뭐 여러 이제 쇼핑을 주로 이루는 곳곳마다 광군제를 노려서 이벤트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명동의 한 거리인데 앞전에 보시면 뭐 1+1 행사를 광군제 때문에 한다라는 이런 팻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이 11월 11일 알리바바의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매출이 충분히 저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제 광군제. 광군제 내에서 일본, 미국, 그리고 독일, 에 이어서 판매 순위가 5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는 순위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외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바로 화장품, 식음료, 그리고 전기밥솥 같은 이런 기존의 한류 제품들에 있어서 판매가 점점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 그리고 식음료, 그리고 전기밥솥 같은 가전제품 또는 분명히 관련된 한류 제품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는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기업이죠. 대표적인 예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무슨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LG 생활건강, LG 생건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소개시켜드렸습니까? 바로 지난 9월,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10월 20일쯤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더 히스토리 오브 후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죠. 바로 1조 원 매출을 뽑아내고 있는 화장품 설화수와 후라는 브랜드, 이 두 가지 브랜드인데 그중에서 후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LG 생활건강, 그야말로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런 제품들 광군제 때 수혜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매출적인 부분도 잘 나왔었고 사드에 대한 사드 피해에 대한 이 완화가 되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면 이번 광군제를 통해서 분명히
많은 제품들이 팔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광군제 때 팔렸던 제품들에 대한 매출은 언제 찍힐까요, 여러분들? 바로 다음 4분기나 2018년 1분기에 이 매출이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승이 과연 끝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 상승이 아직은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제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몇 프로 올라갔나요, 여러분들? 거의 뭐 40% 가까이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100만 원짜리 종목이 40%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절대 못 하셨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상승한 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수급 보라고 했었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광군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화장품 부분에서 68%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필용품 또한 104% 증가를 했다라고 이번에 LG 생활건강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실적은 분명히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연기금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전에 투신들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매수를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또는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들, 성장 가도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자금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관들은 현재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의 다음 시점,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서 매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실적주들은 이런 기관들 수급을 한번 잘 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요. LG 생활건강 대표적으로 예시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군제는 어쨌든 끝났습니다. 이 실적들은 4분기에 기록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을 뽑으면 되는데, 광군제가 끝이냐? 이제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원조는 제가 원조는 나야 나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소비 형태, 미국의 연중 25% 정도의 소비는 바로 이날 이루어집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자, 언제입니까? 11월 23일,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23일 추수감사절 이후에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우리나라로는 목요일이고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금요일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슈퍼 선데이라고 부르죠. 자, 그렇습니다. 감사절 이후에 연휴까지 주말까지 겹치기 때문에 그만큼 쉬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비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소비의 25%를 차지하는 날인 만큼 당연히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소비주들도 역시나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들, 소비주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떤 기업이 제일 수혜 보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있는 아마존 같은 기업이 가장 수혜를 볼 가능성은 큽니다.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부터 감사절 전부터 벌써 지금부터 할인 행사를 하면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준비를 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중국에 진출돼서 수혜보는 기업, 그리고 미국 시장에도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군제뿐만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영향력을 볼 만한 종목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번 좀 뽑아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마트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뭐 소비 형태 관련해 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의류 관련된 종목도 있을 거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있을 거고, 또는
가전제품 관련된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나 또는 광군제 같은 이 소비 형태를 통해서 또 파생되는 섹터들도 있을 텐데 저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꼽는 게 유통주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마트라는 종목인데요. 직전에 우리 중국에 진출을 했다가 사실 롯데마트가 철수를 하면서 이마트 역시나 지금 중국 내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점포들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사드 영향 때문에 피해를 봤던 종목이고 지금은 점포를 매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을 통한다라면 이마트가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물건들을 구입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온라인 쇼핑도 잘 갖춰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마트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나라에도 또 진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월마트나 또는 아마존, 알리바바 같이 시장에 좀 독점적인 기업은 없으나 대표적으로 뽑는다라면 이마트가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중국 점포 철수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친동남아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화 장관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거쳐갖고 중국으로 갈 예정인데 동남아 정책을 통해서 이 동남아 쪽에 진출되어 있는 이마트 같은 이런 유통기업들이 당연히 조금 더 그 나라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마트를 좀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술적 매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전에는 이제 시장의 피해로 좀 떨어졌다가 지난 9월 달부터 한 번씩 거래량을 들어주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바닥권에서 쌍바닥이 나왔죠. 쌍바닥이 나온 이후에 언제 매수하죠, 여러분들? 바로 직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된다라면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죠.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10월 달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마트를 미리 산업 분석과 섹터 분석이 됐다라면 직전에 선침해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종목을 분석을 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종목 추가적으로 접근할 구간이 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참 어떻게 보면 이쁘게 나온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성장성과 실적만 튼튼하다라면 결국은 수급이 뒷받침된다라면 종목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급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투신과 연기금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쌍바닥을 찾고 있고 기술적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구간대를 찾기 전부터 투신과 연기금들은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실적주들은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어느 종목에 매집을 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이미 720포인트가 뭡니까? 그 이상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이 강세장인 만큼 정말 지금 시장에서 손실 보시면 안 되고요. 수익만 봐야 되는 정말 꽃길 가득한 시장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 소외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 선침해를 하셔서 분명히 시장 대비 좋은 수익을 거두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급등 직전의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 중국의 광군절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수혜주가 어떤 게 있는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관련주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소비주를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중 유통업에 관심 가져보라고 하시면서 종목으로는 이마트 제시해 주셨는데요. 실적과 수급 모두 탄탄하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잠시 후 온라인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결국 28조 원의 매출이 나온 이 광군제와 그리고 이제 일정을 앞두고 있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과연 어떠한 소비 형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충분히 앞으로 매출도 늘어나고 실적도 늘어날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분기뿐만 아니라 2018년까지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유통과 소비 형태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